네, 애프터월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들 뭐 반찬을 고민하시는군요. 소고기 드신다고. 반찬이요? 예, 오. 양장피 시켜도 되나요? 군만두도 시키세요. 그러니까 오늘 비싼 거 한번 다들 드시려나 봐요, 오늘. 그렇죠. 아니면 오늘은 타코를 드시길 타코요? 추천드립니다. 타코. 예, 타코 예, 맛있죠. 예. 타코 맛있죠. 타코 트레이드 예, 예. 어제 타코 또 트레이드. 배웠는데. 예. 자, 그러면은 5가지 키워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5월 FOMC 의사록 발표. 별게 없었다고 들었는데 챙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나요? 네, 일단 어제 시장 빠진 거에 이 마지막 일조한 거는 이제 FOMC 의사록 그 내용입니다. 본장에서? 네, 네. 예. 근데 뭐 시장 지금 시간에서 지금 오르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큰 의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요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그 FOMC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근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그 상관세 유예 전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FOMC 내용도. 예, 예. 뭐 그걸 가만 일단 빼고 이제 그 이야기하자면은 연준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예, 그건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 해석도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관세 관련 내용이 그러네요. 다. 지금 네. 연준이 계속 구실로 삼았던 게 결국 관세인데 네. 관세 못 하게 되면은 연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인플레이션 그 목표 관련해서 예. 이제 뭐 물가가 그 단계 오를 거라고 지금 고민을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내용도 논리도 지금 무너지는 거죠. 와,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일단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FOMC 의사록 발표는 의미가 없어진 걸로. 네. 호텔 뷔페 가신다고요, 오늘? 야, 이거 괜히 불안한데 다들 이렇게 난리 나니까 오늘 밤에 또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조금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모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일단 엔비디아 한번 보고 가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게 또 이제 준비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단 뭐 가장 뭐 기대도 컸고 네. 가장 많은 내용이 발표가 됐고, 또 앞으로의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게 최근 들어서 또 AI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그 내용을 내놓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요 실적 그 처음에 숫자 나왔을 때 4%대, 예. 5%대 나왔다가 맞아요. 중간에 이제 그 CFO가 나오면서 H20 관련 이야기하니까 한 2% 빠졌다가 그때 빠졌었구나. 네, 이제 젠슨왕이 나오면서 다시 올랐습니다. 예. 네, 그런 흐름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숫자적으로는 다 비트는 했죠. 비트하는 모습이었고, H20 관련 내용 포함시키면은 일단 H20 없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진짜 네. 대단했더라고요. 네, 더 좋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했던 그 그로스 마진, 그 매출 총이익률, 요게 61%가 나왔는데, 예상은 이게 가장 낮았던 게 이제 50% 후반대였습니다. 네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57.3인데 네. 이게 평균을 내면 67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 4월 9일 이전에 이걸 내놓은 그 IB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은 좀 의미가 없어서 네네. 일단 가장 낮게 봤던 쪽보다 높게 나온 거. 그러니까 60 아래로 안 깨진 부분을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한 거죠. 좀 보는 거고요. 근데 H20 비용을 제외했을 때는 71.3입니다. 전 저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 71%. 근데 이제 75로 이제 회복하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그건 안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주가가 이제 막 진짜 75가 만약 넘었다 이러면은 급등했겠죠. 그렇죠. 완전 급등했을 텐데 네. 그런 모양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그 상승 배경에는 2분기 가이던스 부분입니다. 네. 2분기 가이던스에 있어서 이 H20과 관련된 그 영향이 있거든요. 예. 그 영향이 보통 그 이거 80억 달러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 빼더라도 지금 그 2분기 매출을 이 시장 예상을 맞췄어요. 그걸 빼고도. 네, 그러니까 그걸 빼면 원래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줄어야 되는데 이걸 맞췄다는 거는 그 반대편에 있는 블랙웰이 지금 잘 나갔다는 거구나. 생산이 잘 되고 있고 예. 이게 지금 공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젠슨 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고, 또 하나 이제 H20에 대해서 55억 달러를 이제 비용 반영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공지 나왔었잖아요. 55억 달러를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45억 달러가 영향을 받았어요. 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10억 달러 어디 간 거예요? 그 10억 달러는 지금 요거 이제 재활용했다. 아. 네, 기존 있는 남은 거 예. 재활용해서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린 것 같아요. 애초에 55억 달러라고 충격을 한 달 좀 전에 줬었기 때문에 네. 45억 달러 나오니까 우리 또 잘했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그 부분은 취소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업체하고 이제 계약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취소시킬 수 있는 거는 취소를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생각만큼 충격이 적었다. 뭐 이렇게 그러네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2분기 그 그로스 마진이 그래도 70 초반대는 유지할 수 있다. 뭐 요거가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숫자인 거죠. 진짜 매출 총률이 71%면은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손대지 않고 코 푼다는 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자 카드가 이거 나오거든요. 네. 제조업이 71% 정말 너무 높은 거죠. 이거 그나마 네. 이렇게 유지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네, 진짜 제조업에서 70%를 71%. 이익으로 예, 벌어가는데 예.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고 예. 만에 하나 중국에 대한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아쉽죠. 진짜 예, 꿈 같은 예, 그런 꿈 같은 실적을 숫자 만들어냈습니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궁금한 포인트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었는데 H20으로 인해서 좀 쌓아놨던 그 돈을 비용 처리하려고 했던 돈을 어쨌든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유연하게 만들었고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블랙웰이 정말 잘 나갔는가 요게 또 궁금했는데 블랙웰이 잘 나갔으니까 그걸 빼고도 이제 가이던스를 그렇죠. 맞춘 거니까 네, 그렇죠. 예상치를 맞춘 거니까 이 부분도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그 현재 엔비디아 매출 구성에 있어서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리고 주가를 이제 급등 기존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잖아요. 예.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예, 보이고 있지만 요게 이제 YY로 73%입니다. 73%고 다만 그 성장률로는 이제 감속하는 단계죠. 네, 율로는 다 감속하는 단계고 오른쪽 그림에 이건 전체지만 뭐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게 줄어든다는 건 감속한다는 거는 예. 일단 과거처럼 2023년, 24년 주가가 급등했던 예. 그런 모습이 향후에 나오긴 좀 어렵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결국 멀티플에 이제 좌우를 하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급하게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반응도 이제 이제는 두 자리 뭐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그거 정도는 그때 너무 그 쇼킹했기 때문에 와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 뭐 거의 30%막 이렇게 급등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 정도까지 기대하지는 않아도 어쨌든 계속 반등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만 유지하더라도 뭐 다들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터 센터 실적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금 보시다시피 391억 달러 정도 나와서 예. 예상보다 조금 적었어요. 1억 달러 정도 적었거든요. 1억 달러. 네. 네, 그러니까 부문별로 보면은 네트워킹만 좋았습니다. 네, 네트워킹이 이제 그 49억 달러 정도 나왔어요. 거의 55억 달러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한 15억 달러 정도 더 나왔거든요.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좋았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살짝 미스를 했어요. 네, 미스를 했는데 그건 이제 H20 관련일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빼곤 다 좋았고요. 네트워킹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그 매출 성장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번 그 MVL 컴퓨전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부분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이 더 성장률로는 좀 커버를 많이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요게 그 둔화되는 흐름은 보이잖아요. 예, 그래프가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더디기 때문에 그 예전 부분은, 같진 않다. 그건 감안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결국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제 매출 데이터 센터 매출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이제 블랙웰 네. GB200과 관련해서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수만 대 지금 장착을 하고 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GB200과 관련된 그 AI 슈퍼컴퓨터가 장착되고 있다. 뭐 그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딱 얘기를 들어봤을 때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 진짜 중국의 매출이 깎인 게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평균 목표 주가 160인데 네. 오늘 한 10달러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네. 보고 분명한 거는 일단은 엔비디아의 어닝이 향후 S&P에 사측하는 거에 일조할 것이다. 오. 다음 주면 갈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오,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손이 잡힐 거기 때문에 곧 보겠죠. 어. 엔비디아 큰일한 거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의 소울 주식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장비디아, 네. 엔비디아 소울 주식. 지금 140달러 시간의 기준으로 140달러까지 왔거든요. 목표가는 160달러고 그 이상으로 목표가가 상향이 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S&P 500의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지금 뭐 관세까지 이렇게 됐으니 뭐 크게 거칠 것이 없는 뉴욕 증시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또 엔비디아한테 항상 좀 궁금한 건 데이터 센터 향으로 뭐 실적 잘 나오고 계속 성장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이외에 또 다른 그림들을 좀 그려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혹시 젠슨학 CEO가 언급했던 부분이나 뭐 볼만한 그런 키워드들 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크게 말한 거는 네. 이제 AI가 물과 전기 같은 인프라, 그러니까 AI 인프라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그 전기랑 뭐 물은 꼭 필요한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AI가 그런 기본 인프라가 될 거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우디부터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까지 이런 예. 이 부분이 그 AI 팩토리가 연결되는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그 블랙웰 MV72 이거와 관련된 그 본격적인 양산이 아까 말했던 데이터 센터 매출의 이제 H20 부분이 그 제외돼도 그대로 이제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게 양산이 본격 돌입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에서도 이제 특히 양자 부분도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예. 네. 엔비디아가 이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왜 하필 일본이에요, 저건 또? 그건 뭐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이번에 대만 가가지고 컴퓨텍스 타이페이에서 뭐 네. 대만에다가 뭐 엄청 짓는다, 일본에다가 양적 컴퓨터 한다. 이러니까 조금 소외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의외로 이제 보조금이나 예. 이런 걸 많이 지급하고 아. 지원을 많이 해요. 뭔가 얘기가 된 게 이제 있겠구나. 뭐 우리가 아는 일본은 뭐 네. 팩스를 쓰고 예, 아니, 맞아요.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현금 하잖아요. 쓰고,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인터넷 시대의 IT 쪽에서의 어떤 약간의 침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렸죠. 부분을 그 잃어버린 부분을 한번 그냥 AI로 넘어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퀀텀 점프를 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중국이 이제 뭐 유선 인터넷 시대를 그냥 뛰어넘어서 무선으로 갔듯이 예, 일본도 이제 AI로 인해서 한 번에 넘어서려고 하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정부가 지금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GPU도 지금 엄청 많이 사려고 하고. 한 방에 양자까지 가려고.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일본이 나갈 방향을 뭐 그렇게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한 번에 투자를 해야 퀀텀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양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다. 뭐 차세대 먹거리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I가 네. 이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그냥 지금은 뭐 티어 1급으로 네. 다 다 이렇게 티어죠, 그냥. 풀어주고 뭐 예. 하다가 다 끊으면 어떡합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일본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체만의 작은 해야죠. AI를 구축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용어가 있던데 각자 나라마다 이렇게 AI 한다는 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 마사요시 회장이 그렇게 돈을 적자를 내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큰 지금 손이 있으시네. 어떻게 보면 이 프론티어로서 이제 사업가로서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네요. 지금 일본에서 되게 추앙받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이제 일본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버린 AI를 주장하고 있는 맞아. 소버린 AI. 예. 예, 말버린이 아니고 소버린인 예. 거죠. 근데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번에 학계에 보니까 관세 협상할 때 네네. 칩을 구매한다고 또 아마 거기 포함된 거겠죠? 예, 그것도 이제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레버리지로. 했는데 이제 뭐 관세 이야기는 뭐 하여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뭐 미국이랑 계속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관세 얘기도 지금은 좀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알게 모르게 밑작업도 한 것 같고 양자 컴퓨터 얘기도 있고 밑에 보니까 또 닌텐도 스위치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닌텐도 스위치 2가 지금 없어서 엄청 잘 예, 나간다면서요. 못 파는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칩에 이제 DLSS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갈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건 GM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그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 나왔던 내용인데 네. 예, 그냥 재반복이고요. 예, 뭐 그거 말고 이제 가장 그 소위 말하는 컴퓨텍스 그다음에 그 앞에 CS 했던 내용 그 이후로 보면은 예.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 마지막 나오는 내용에 뭐라고 했냐면은 네. 그 네 가지 그 긍정적인 놀라움에 대해서 이제 젠슨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젠슨 왕이 뭘 보고 놀랐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GTC 이후로 예. 그 사이에 뭐가 변했냐 엔비디아가 아 이거 진짜 네 가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추론 AI 쪽에 어떤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앞서 말했던 AI 인프라 인식 요거가 이제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엔터프라이즈 AI인데 네.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옮기긴 하지만 자체 서버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체 서버에도 요즘 자체 서버에도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AI를 작은 AI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그리고 그런-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자체적으로 보안 쪽으로 외부로 안 나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강력한 걸 더 쓰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만들어서 줄게라고 한 거죠 지금 이번에. 네, 그렇게 그 부분 이야기를 또 했고. 예. 그러니까 AI인데 매출을 다 계속 늘리고 있어요. 어디 팔 데 없을까 생각해서 그러네요. 다 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AI의 모든 걸 다 팔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런 게 있고 마지막이 이제 그 산업 AI, 인더스트리얼 AI가 이제 뜨고 있다. 요거는 뭐 디지털 트윈하고 아까 공장 자동화 예. 또 하나 이제 로보틱스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옴니버스에 그 들어가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실제 세계에 이제 적용하는 그 이야기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그 터보 차지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이제 젠슨 왕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뭐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다 뭐 지배를 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엔비디아를 통하지 않고는 AI 쪽으로 이제 접근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나라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도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AI 그리고 산업 AI 이런 부분에는 눈독을 들일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뭔가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데 뭐 윗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겠죠. 어디 게 좋다 그래? 요즘은 엔비디아가 제일 좋습니다. 이러면 그냥 엔비디아 거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시장이 늘어날 수 있고 진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 데는 다 그냥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심지어 증권사도 좀 칩을 구매하잖아요. 칩을 그래요?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다 파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파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칩은. 예. 근데 이 추론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1번이었잖아요. 네. 요 얘기의 어떤 근거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그러니까 추론하면은 보통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은 트레이닝 학습용에 많이 쓰인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젠슨 왕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추론에도 엔비디아 특히 블랙웰이 성능이 훨씬 좋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ASIC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추론이 더 많이 쓰일 거다 효율적으로 그런 예상이 많았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추론에 GB200을 많이 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그 블랙웰 MVL72 그 AI 슈퍼컴퓨터가 추론을 위한 생각하는 기계다. 추론을 위한 생각하는 기계.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컴퓨터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또 뭐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앞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이 한 주에 7만 2천 개가 이제 배치되고 있다. 와. 그러니까 연간으로 400만 개가 이제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와, 이거 하나에 얼마짜린데 연간에 400만 개를 파네요. 네. 와. 그게 이제 뭐 주가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추론형 AI가 나오게 되면 뭐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세밀한 부분은 이 맞춤형 AI 칩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다 엔비디아가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있는데 예. 주가는 지금 브로드컴 주가가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정고점 돌파하기 전입니다, 지금. 아, 브로드컴 많이 따라오긴 했죠. 네. 그러니까 추론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실제 이제 뭐 생성형 쪽에는 네. 그러니까 단어를 뭔가 이렇게 그 단어로 하는 부분은 네. A식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AI가 뭐 A식을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말해준 거죠. 추론이 폭발적으로 는다는 거는 그렇죠. 브로드컴 거도 많이 쓴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거의 뭐 리딩을 해준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브로드컴 주가가 훨씬 지금 예. 예,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 다만 이제 뭐 요즘에는 그 추론에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멀티모달 특히 이제 뭐 요즘 그 젠 웨이브인가 뭐 거기에 들어가면은 단어만 넣으면 그 쇼츠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그래서 만들어 주죠. 뭐 노래도 만들어 주죠. 예, 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계속 더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전체 시장이 커지는 거지 이쪽 시장을 뭐 잡아먹는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죠,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좋습니까? 브로드컴이 좋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좋을 수밖에 멀티모달로 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A식 칩으로는 멀티모달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물리적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에이전틱까지는 그 추론 부분을 예. A식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데 예. 지금 그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옵티머스가 이 네. 엔비디아의 그 저기 뭐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칩이요? 아니요 플랫폼이 플랫폼? 예, 그 쿠다? 아니요 뭐죠? 옴니버스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 그 로봇이 실제가 아닌 물리적 그 가상 환경 속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지금 옵티머스가 엔비디아 걸로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물리적 AI 시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예, 엔비디아 거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엔비디아를 없는 쓰겠죠. 상황이죠. 예, 그건 A식으로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엔비디아다. 뭐 단기적인 주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혹시 부사장님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예전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브로드컴이 한때는 그 아이폰 와이파이 만드는 그런 관계사였어요. 그랬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예. 지금도 엔비디아가 훨씬 낫다고 보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AC 칩이 시간도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엔비디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됐네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해낸 그걸 보고 더 두 분이 좀 더 자신감에 차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방향성, 뭐 추론형 AI 쪽에서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AI 쪽에서도 산업용 AI 쪽에서도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모든 AI를 인프라를 내가 깔겠다라고 젠슨 왕이 선언을 한 셈이니까 앞으로도 그 업사이드는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근데 이게 조금 발목 잡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또 반도체 설계 핵심을 규제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규제니까 관세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네, 관세가 아니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반도체 그 발전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예.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맥을 짚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이 기업들한테는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렇죠. 네, 뭐 미중 그 AI 패권에 있어서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목이 지금 시놉시스 그리고 케이던스네요. 네. 이게 이제 반도체 설계용 그 소프트웨어 EDA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전면 금지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설계를 좀 못하게 어렵게 되는 거죠. 예. 중국이. 이게 중국의 80%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거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지, 쉽게 아, 얘기하면. 그래요? 예. 예. 정말 핵심인데, 야, 이렇게까지 규제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중국은 반도체 쪽을 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기업들도 운이 없지만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그런 규제가 진심인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엔비디아야 뭐 나름대로 어떻게 우회를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프게 자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 관세가 이렇게 완화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건 규제니까 관세와는 또 다른 얘기라고 하셔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일단 빨간불이 좀 켜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요. 세일즈포스 얘기입니다. 뭐 엔비디아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외에도 실적 발표한 종목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중에 세일즈포스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도 뭐 숫자는 좋았죠. 네. 숫자는 좋았고 다만 그 주가 반응은 뭐 1%대인데 이걸 한마디로 이제 세일즈포스 그 실적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는 제품에 네. 모든 걸 AI를 붙여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AI를 다 접목시켜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팔아보겠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일즈포스가 원래 그 기술력이 뭐 이렇게 많이 R&D가 있는 게 아니고 잘하는 애들을 다 사서 그걸 붙여가지고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이제 인포메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이 회사가 인수를 통해서 이제 회사를 그 확장시키고 제품을 확장시켜서 이제 하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성공 여부가 또 달려 있는 거죠. 다만 자신감은 있는데 일단 반응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얼마나 이제 이 AI가 잘 붙냐, 요거가 가장 크고 이번 실적의 발표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것도 이제 AI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접목은 회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막 그 이 회사만의 독특한 AI 뭐 성과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AI 붙이기 쉬운 기업이죠. 세일즈포스가 하고 있는 일들, 뭐 CRM, 티커에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세일즈포스만의 어떤 그림을 좀 보여주기를 시장이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괜찮았고요. 시간의 주가도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좀 더 특별한 걸 원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인포메티카 80억 달러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표가 안 나더라고요, 이 기업이. 정말 선방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좋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가져오는 데는 어렵지 않다는 걸 또 증명한 걸 수도 있겠죠. 네. 세일즈포스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어제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시장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로보택시였고 블룸버그에서 일자를 알려줬어요. 6월 12일. 네, 6월 10일이라고 지금 픽스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쵸, 그쵸. 블룸버그 통해서 이제 나온 추정이죠, 거는 추정. 추정입니다. 예. 근데 거의 6월 10일 나올 걸로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상까지도 이제 실제 이 모델 Y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공도로에서 지금 달리는 모습을 영상이 나왔어요. 이거 블룸버그가 공개한 거예요? 네. 어디서 이런 걸 찾았대요, 블룸버그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텍사스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저렇게 달리고 있는 거죠. 진짜 머지 않았네. 네. 네, 그런 흐름이라서 이제 6월이 이제 6월이 다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왔죠. 내일 모레 실제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최근에 주가 오른 부분이 영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그쵸. 주가는 미리 좀 올랐다라는 반영했죠. 반영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테슬라의 뭐 절대 그 지지하는 그 캐시우드가 좀 팔았어요. 이거 좀. 네, 팔고 엔비디아를 샀더라고요. 오호. 네,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를 사고 테슬라 판 걸로 그걸로 바꿨더라고요. 재빠르시네. 네, 하여튼 그런데 일단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그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예. 어제 그 테슬라가 유럽에서 판매가 부진하고 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기관에서 뭐 테슬라를 바라볼 때 자동차 기업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 소위 말하는 그 플랫폼 기업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쵸. 사스 기업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 에즈 어 서비스로 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파스네요, 볼 때, 파스. 그렇게 볼 때 이게 주가 평가를 우리가 아는 PR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기업은. 그러면 그런 기업은 이제 소위 말하는 TAM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총 유효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가. 그걸로 이제 시가총액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총 유효 시장의 크기가 정해지면 거기서 테슬라가 얼마나 차지할 건지만 계산하면은 그렇죠. 전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주가가 이제 그 최근에 전기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거는 이런 논리가 좀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은 캐시우드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약간 올랐다고 좀 보는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많이 판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트레이딩한 거구나. 원래 트레이딩. 매매가 잦아요. 그거는. 예, 그렇죠. 뭐 거의 국장하듯이 하시네요. 매매 그분은. 잦고 예. 되게 타이밍도 못 맞춰요 원래는. 아, 그래요? 아시겠지만 못 맞춰갖고 왜 이렇게 하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 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아까 했지만 원래 6월 말에 로보택시 선보인다 했는데 맞아요. 좀 빨라졌어요. 네. 네, 빨라졌죠. 6월 초니까 지금. 네. 그게 하나 좀 괜찮네. 예. 지금 봐서는 조금 당겼고 그렇게 된 데는 뭐 일단 그 거의 일주일 동안 주 쉬지 않고 아, 맞네. 이제 근무하는 거. 밤샘 근무하고 예. 계시지.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당긴 것도 같고 예. 또 하나 오늘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도지에서 완전히 이제 그니까요. 물러서겠다. 뭐 감사 인사를 네, 뭐 네. 했다더라.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를 했다더라. 그런 기사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온전히 테슬라에 이제 집중하는 게 당긴 게 아닌가, 예. 날짜를 당긴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뭐 약간 그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크고 아름답진 않을 것 같은데 이랬더니 그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또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막 봐주는 듯이 네. 뭔가 이제 확실히 좀 선을 그으려고 하더라고요 일론 네, 머스크가. 일단 좀 실망한 것도 많고, 네, 삐졌죠, 확실히. 약간 좀 그런 건 있죠. 예. 물러서는 것도 좀 아름답게 퇴장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니까요. 예. 이쁘게. 보니까는 그 이제 본인이 좀 지출을 줄이면 좋은데 도찌에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감세가 나오니까 본인의 역할이 약간 좀 없어 보이는 듯한 멘트가 나와줘갖고 그러게요. 약간 실망한 것 같아요. 예. 저 머스크가. 예, 예. 뭐 중동에 본인 안 데려간 것도 좀 실망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온 이상 뭐 투자자들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무조건 일해야 된다라고. 40시간이요? 예. 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집중할 원래 그 자고 먹고 하잖아요 사무실에서. 예, 그거는. 그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 밑에 사람이 쉽지 않겠죠. 아, 그것도 문제네. 예. 뭐 어찌됐든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니까 다들 좀 신나가지고 좀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해라, 더 해라. 예,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덕분에 6월 중순 안에 로보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테슬라도 앞으로 좀 궁금해지네요.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이렇게 잘 가니까 참 시장에 할 얘기가 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키워드 5가지 쭉 훑어봤고요.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또 떠나보겠습니다.